5개야. 일제가 국권 강탈 과정은 일제를 들어가는 길목이고, 자, 여하튼 바빠도 할 짓은 해야 되니까. 거기 일제 침략과 민족의 독립운동 하는 얘기인데, 그 정리를 보시면 이제 국권 강탈 과정, 재정권 박탈, 뭐로 인하여? 1904년 제1차 한일협약으로 인하여. 외교권 박탈은 1905년 제2차 한일협약, 일명 을사늑 계약. 행정권 박탈은 1907년 한일 신협약. 그리고 군대 산령은 한일 신협약의 부칙에 의해서. 그러니까 행정권, 연이어서 나오는 게 군사권. 이래. 그리고 사법권 박탈은 1909년 기후각서로. 이렇지. 그 다음엔 뭐 나라 망하는 거고. 자, 이러면서 이제 일제의 통치. 일제의 통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중일전쟁을 배경으로 한 민족 말살 통치. 그 6개. 그리고 경제 수탈에서 가장 중요한 건 1920년대를 배경으로 한 산미증식 계획. 이건 1920년에 실시해서 40년대까지 하는 거예요. 1차, 2차, 3차 이러면서. 실적으로는 20년대를 봐. 40년대까지 지속은 되지만. 그리고 1910년대 상 비밀결사, 3.1운동, 임정. 특히 임정 탄생의 배경이 되는 뭐가 있다고? 1907년에 그렇게 강조해도 민족 대표회의, 민족 대표자들 모임. 그래서 뭘 채택해? 대동 하나가 됩시다. 대동단결 선언문. 대동단결 선언문. 누가 작성했다고? 조소왕. 모르면 조소왕 해. 그럼 답이. 그런데 이 임정 분열을 가져오는 모임이 있어. 1923년 국민대표회의. 그렇다고. 임정 탄생의 배경은 민족대표회의. 임정 분열의 배경은 국민대표회의. 이런 거야. 그래서 민국 이러면 돼. 민국. 민족대표회의, 국민대표회의니까 민국. 그걸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국내 사회주의 계열의 등장으로 인한 활동. 그리고 제일 골치 아픈 국외무장투쟁. 그리고 일제의 민족 말살 통치에 대한 우리 민족의 대응인 민족문화수운동. 제일 중요한 건 민족문화수운동. 그 다음 국외무장투쟁. 왜? 제목이 민족의 독립운동이니까. 일본 놈 죽일 놈, 우리는 독립운동. 이게 답이야, 일제시대는. 이 동네가 애국심 고치용으로 시험을 잘 내, 일제가. 자, 그에 대한 문제. 1. 밑줄 친 이 조약 체결의 직접적 결과. 프랑스 국제법학자 프랑시스 레이는 1906년에 대한제국의 국제법적 지위라는 논문에서 이 조약은 완전히 무효라고 주장했다. 1906년에. 그럼 뭐야? 을사늑 계약이겠지. 한일 합방이 나올 수는 없을 거라고. 연도가 안 맞으니까. 자, 직접적 결과. 1. 이토우가 초대 통감으로 부임하게 된다. 그렇죠? 나머지는 틀린 얘기고. 2. 다음 결정에 내려진 계기. 한국의 황제로 하여금 황태제에게 양해를 시킨다. 한국 황제로 하여금 황태제에게 양해를 시킨다. 뭘 계기로? 헤이그 특사 사건을 계기로. 그렇지? 이걸 고종의 강제퇴위 이렇게 불러. 1907년 8월에. 다음 결정이 내려진 계기. 그 계기란 헤이그 특사. 헤이그 특사를 찾아라 이거지. 6월 달에 있었던 헤이그 특사 사건을 계기로 고종 강제퇴위. 해당하는 것 3번이지. 다음 문제 3. 다음 조약 체결의 계기가 된 사건. 한국 정부는 시정 개선, 뭘 바꾸려면 시정 개선에 관해서는 통감의 지도를 받을 것. 4조. 한국의 고등관리 임명과 면직은 통감의 동의를 받을 것. 통감 허락받으라는 얘기야, 결국. 그리고 5조. 한국 정부는 통감이 추천한 일본인을 한국관리를 임명할 것. 이걸 일컬어 뭐라고 한다고? 차관 정치. 장관, 차관한 차관. 차관을 일본 사람으로.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석해? 행정권 박탈. 각 부처의 실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차관이야. 오늘날도. 공무원의 꽃이요. 차관. 일반적으로 공무원으로 최대 올라가면 차관이야. 장관은 정치적인 거고.
다음 죄악 체결의 계기가 된 사건. 자, 그 계기가 된 사건이 뭐냐? 저기 한일 신협약이지. 1907년. 계기가 된 사건이 뭐라고? 헤이그 특사 사건. 헤이그 특사 사건으로 고종이 강제 퇴위를 당하고, 그렇지. 그리고 순종이 등극하면서 다시는 불상사가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행정을 일본이 한일 신협약, 일명 정미 7조약을 체결하죠. 네. 해당하는 것 3번. 다음 문제 4. 다음은 국권 강제로 빼앗기는 것. 이걸 유식한 한자로 피탈이라고 하는데, 국권 피탈기에 체결된 주요 조약들이다. 이를 순서대로. 이래서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대항하게 된다. 뭐로? 제2차 한일협약, 일명 을사늑약, 1905년 2차 한일협약. 외교와 재정 분야에 일본인이 추천하는 고문을 두게 된다. 이건 1904년 제1차 한일협약. 외교 스티븐스, 재정 메가타. 1904년 1차. 일본군이 전략상 필요한 지역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이건 한일 의정서. 1904년 2월 러일전쟁 직후. 1904년 2월 러일전쟁 직후. 한국 고등관리 임명과 해임. 그걸 합쳐서 임면이라고 하는데, 임명과 해임은 일본 통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방금 전에 한 한일 신협약. 1907년. 한일 신협약. 그걸 순서대로 하라 하는 얘기야. 해당하는 것 4번. 다음 문제 5. 다음 조약에 관한 올해 통감관저터에서 역사의 교훈을 담은 표지석을 세웠다. 이것은 100년 전 총리 되신 이완윤과 통감 데라우치가 뭐뭐를 조인한 치욕. 뭐겠어 그럼? 통감관저터라고 했으니까 한일합방이지. 을사늑약이 아니고 한일합방. 1. 대한제국은 국권을 강탈하게 된다. 한일 병합조약. 이완용과 데라우치가. 을사늑약은 박재순 외무부 장관, 외무대신하는데 박재순하고 일본공사 하야시라는 놈이 맺었어. 한일합방은 이완용 총리 대신, 그리고 통감 데라우치 마사다케. 해당하는 것 1번. 이렇지. 문제 6. 일제히 국권 침탈 과정이다. 맞는 거. 첫째, 1904년 2월 한일정서 총독부를 설치했다. 틀렸지? 한일 병합조약. 2. 제1차 한일협약. 외교의 스티븐스, 재정의 메가타가 들어왔다. 고문정치 되고. 3. 제2차 한일협약. 일본이 한국의 군사전략상. 일본이 한국의 군사전략상 하는 건 1904년 2월 한일 의정서야. 4. 한일 신협약, 일명 정미 7조약, 통감정치다. 아니지, 차관정치. 장관, 차관한, 차관정치. 그래서 맞게 연결된 건 2번 문항 하나밖에 없어. 다음 문제 7. 매천 황현이 다음의 절명시를 쓰고 자결한 까닭. 몇 번? 2번. 그렇지. 한일 병합조약, 즉 국권강탈으로 9월에 자결을 하셔. 1910년 9월에. 오하 기문이라는 글을 쓴 거로도 유명하고, 그리고 매천약이라는 기록을 남긴 것도 유명하고, 과거에 장원을 급제했던 인물인데, 매천왕야. 유명한 허위의 친구야. 정유이병 간사장, 동대문까지 온 양반 있잖아. 네? 그 허위 친구. 해당하는 것 2번이었다고. 다음 문제 8. 다음의 본격적으로 일제. 다음의 식민통치가 이루어졌던 시기 민족운동이다. 맞는 걸 찾아라. 헌병경찰이 경찰 일반 업무는 물론 범죄의 직결처분, 민사소송조정, 산림감시, 별짓 다 했대야. 예? 군인경찰, 일반경찰 노릇. 이게 이루어지던 시기. 이게 몇 년대야? 1910년대. 얘기야. 1. 민족유일당운동으로 신간회가 조직되었다. 20년대, 27년. 2. 대한광복회가 비밀리 군자금을 모금한다. 대한광복회가는 1910년대, 15년부터 18년. 비밀결사 중에 하나지. 1915년부터 1918년, 10년대. 3. 순종 인산위를 계기로. 이건 뭐야? 26년 60만 세운동. 4. 조선영평사. 이것도 20년대, 23년. 경상도 진주에서 20년대. 10년대는 비밀결사는 대한광복회.
해당하는 것 2번. 다음 문제 9. 다음은 일제가 실시한 토지조사다. 이 정책 결과로 틀린 것. 소유권의 주장은 신고한 걸 원칙한다. 이 불복한 건 증거한 걸 원칙한다. 증거라는 게 신고야. 자, 10년대 토지조사 사업. 1. 조선총독부의 지세, 토지세 수입이 증가한다. 그렇죠. 대지주가 돼. 2. 토지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그럴 테고. 3. 지주가 감소하고 자작 겸 소작농이 증가할 것이다. 지주가 감소하고. 토지조사 사업으로 지주가 감소하진 않지. 그렇잖아. 틀렸어. 4. 조선농민은 이 토지 소유권은 물론 경작권마저 박탈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렇지. 그래서 경작권 박탈. 이는 안에 뭐가 숨어 있다고? 입회권. 특히 입회권. 즉 공공물 사용권. 청주 시민은 청주에 벤치에서 쉴 수 있고 길에는 물을 먹을 수 있고 이거 입회. 회의에 가입한다 해서 주민세를 내니까 주민으로 권리 행사하는 거. 요즘 말로 하면 그걸 입회권이라고 그래. 그래서 입회권마저 박탈. 경작권 박탈하네. 경작권은 조선조 개창기에 이 조선왕조를 개창하는데 농민이 편을 대줬기 때문에 이 농민에 대해서 신진 사대부한테는 수주권을 줬는데 농민한테는 땅을 주지 않고 경작권 보장을 해줬어. 500년간은 지켰는데 1910년 토지조사 사업을 하면서 박탈 없애버렸지. 일제가. 경작권 박탈이라는 거야. 틀린 건 3번 문항. 다음 문제 10. 다음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틀린 조선의 국권을 강탈한 일제는 1910년에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등 산업 전반에 걸쳐서 착취하였고 민족자본 성장이 철저히 억제한다. 자,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틀린 것. 1. 황무지 개척권을 통해 미국 증산 계획을 실시, 조선의 미국을 수탈하였다. 이건 20년대 얘기죠. 10년대가 아니고. 2. 담배, 인삼, 소금 등 조선총독부가 전매사업 품목을 지정하였다. 1914년. 지정을 했어. 전매력이 나온 건 약간 시기 차이가 있는데 하여튼 1914년. 3. 산에 있는 나무 함부로 따라가지 말아라 하는 산림령을 공포하였고 전국에 임야조사를 하였다. 1911년. 임야령이라고 그러죠. 4. 회사령을 발표. 회사 설립에 허가제를 실시했다. 1910년. 저 회사령 발표는 뭐라고? 아까 지문에 있는 민족 자본의 성장 억제. 한국 사람 주머니에 돈 안 들어가게 하기. 이 얘기지. 가장 대표적인 얘기야. 그래서 1910년대는 공업 억제책이야. 한반도에 회사 공장을 안 세워줬어. 틀린 건 1번 문항. 다음 문제 11. 다음 자료와 관련된 시기. 밑에 연도를 보면 20년대 얘기네. 그 연도가 쭉 써 있으니까 20년대 얘기. 미국 빠져나가는 얘기, 그런 얘기네. 20년대. 뭐와 관련된 얘기야? 산미증축과 관련된 얘기지. 틀린 거가 돼서. 밭을 논으로 바꾸는 농가가 증가한다. 돼요? 왜? 밭을 왜 논으로 바꿔? 쌀 먹으려고?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 당뇨 걸려요, 양반들아. 왜 그래? 일제히 강요야. 지네는 쌀만 먹었대야. 꺼끌꺼끌한 볼이 느리나 머리야. 단장농업 강요라고 그러지. 단장농업 강요. 조선주 후기에도 밭을 논으로 바꾸지. 이건 왜? 수입이 좋으니까. 그렇지? 그걸 한자로 번답이라고 한다고 그랬어. 그건 자발적으로 하는 거야. 돈 벌려고 하는 거고. 이 일제 때 밭을 논으로 바꾸는 건 일제히 강요야. 쌀을 많이 빼가려고. 얘기가 달라. 여하튼 밭을 논으로 일제히 강요해서 이걸 논농사 중심에서 단장농 한 가지 작물만 얘기야. 한 가지 작물만. 이 부족한 식량은 만주에서 수입된 잡곡으로 보충. 그렇지. 대부분 사람 빠져나가고 그 얘기야. 3. 미국 사정의 약화로 식량 배급제를 실시했다. 식량 배급제를 실시한 건 중일전쟁 이후야. 미국 통제령이라고 해서 39년도. 중일전쟁 이후 그냥 민족말살 통제기 20년대가 아니고. 4. 수리조합비 부담으로. 그렇지. 수리조합이라는 걸 만들어서 강제적으로 수리조합비 내라고 하고
경운기를 통해서 미국을 운송한다고 해서 경운기 사용린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일본 공장에서는 화학비료 쓰라고 그래놓고 뭐 비료대금 받아 처먹고 이랬다고. 조선 경제가 어려워졌다 알겠지. 20년대 산미증식계획과 관련된 얘기야. 틀린 건 3번 문항. 3번 문항은 30년대 말 40년대 민족말살 통제기 얘기야. 3번 문항이 틀렸어. 20년대 상황이 아니다. 다음 문제 12. 1920년대 일제는 소위 문화정치라는 것을 한다. 그에 대한 1. 헌병경찰제를 폐지하고 경찰병력을 크게 줄였다. 크게 줄인 게 아니라 크게 늘렸어. 4배에서 7배까지 크게 늘렸어. 2. 조선총독부 직제를 개정, 문관을 총독으로 임명했다. 임명하게끔 해놨어. 그런데 임명하지는 않았어. 법령만 바꿔놨지 실제 임명한 사례는 없어요. 3. 치안유지법을 제정, 사회주의 운동을 탄압하였다. 그렇죠. 이건 맞네. 4. 사회주의자들은 타협주의 기울어 실력 양성론으로 갔다. 이런 일 없어. 전혀 없는 얘기. 해당하는 건 3번. 다음 13번. 대한제국기 이후에 토지와 관련된 정책. 대한제국기 이후에 첫째 기억, 광무양전 지게사업. 간단하게 줄이면 뭐요? 지게발급사업. 1901년 지게발급사업. 니은 토지조사사업. 1910년대. 1910년부터 1918년까지 10년대. 디귿 조선 농지령. 이건 언제야? 1929년에 미국에서 경제 대공황이 불어닥치지. 13번. 그래서 산미증식 계획이 일시적으로 중단을 해. 중단을 했다가 1932년에 재가동을 해. 그러면서 재가동의 원동력을 삼기 위해서 뭐라고 그래? 농촌 신흥운동이라는 걸 하죠. 일제가 1932년에. 그런데 내용은 일본이 뭐 자본 대주고 도와주고 이러는 게 아니라 알아서 해라. 뭐라고? 자력갱생. 이래. 별로 도움이 안 돼. 이러니까 사회주의 계열에 의해서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이 노동운동을 맹렬하게 실시해. 그러니까 일제가 야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뭐 조선 소작 조정위원회라는 걸 두지. 그래서 소작 조정령이라는 걸 내려. 소작료를 일본인 친일지주가 마음대로 못 올리게 한다고. 왜? 20년대 유명한 친일지주 문제철이가 소작료를 확 올려갖고 말썽이 났단 말이야. 그걸 뭐라고 그래? 20년대 암태조작전이라고 그런다고. 이런 일들이 전국적으로 나타나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런다고. 그래서 이 그나마 누구의 활약으로? 이건 중요한 게 사회주의 계열의 활약이죠. 사회주의 계열의 노동운동, 계급투쟁. 이래서 이 결과로 1934년에 조선 동토에 관한 명령에서 농지령이라는 걸 냈죠. 다소 소작료 인하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소작쟁이가 좀 줄어. 예. 국내 사회주의자들의 활동 덕분에. 이게 자, 이게 34년 농지령이에요. 함부로 소작료를 인정하지 말아라. 소작료를 인정하려면 저 소작 조정위원회를 거쳐라. 뭐 이런 내용이야. 그래서 소작료가 그나마 조금은 안정이 돼. 예. 왜?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백성이 참다 안 되면 들고 일어나 버린단 말이야. 그럼 일제가 통치하는데 상당히 어려워진다고. 예. 그래서 디귿은 조선농지령 34년. 리을 농지개혁. 이건 어느 때야? 10하고 때. 그치? 예, 6.25 직전 1950년 3월 10 때. 자, 그게 토지와 관련된 얘기인데 그에 합당한 설명을 찾아라. 이렇게 돼 있어. 기억. 니은은 토지조사사업, 기업, 지계발급사업에 비해서 지주의 소유권을 강화해주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되는가? 니은 토지조사사업은 기업에 비해서 지계발급사업, 지주의 소유권을 강화하는 조치다. 지계발급사업은 지주에게 뭐 소유권 문서를 나눠주겠다. 이 소리고, 니은 토지조사사업. 토지조사사업은 뭐라고? 지주 전호제의 강화 현상을 가져와. 여기서 지주란 친일파 내지는 일본 놈이겠지.
그래서 지주권 강화는 토지조사 사업이에요. 돼요. 니은 가나다라 이래놨어야 되는데. 니은 디귿은 조선농지령 니은에 비하여 토지사업에 비하여 지주의 농민통제가 강화될 것이다. 조선농지령으로 토지조사에 비하여 지주의 농민통제가 강화된다. 안 되지. 소자권이 다소 올라가. 사회주의자들의 활동으로. 틀렸네. 디귿. 디귿은 지주이익을 제한. 조선농지령. 식민지 통치 기반을 안정시키려는 의도가 숨어있다. 그렇지. 이렇지 않으면 통치가 어려워진단 말이야. 발악을 하면. 리을. 리을은 농지개혁. 기역의 정신을 계승. 돼요? 전혀 관계없지. 지개발급작은 땅 주인한테 땅 문서 주겠다는 얘기고 농지개혁은 소장농한테 땅 주겠다는 얘기야. 전혀 얘기가 달라. 이건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맞는 건 기역과 디귿이야. 기역과 디귿. 다소 좀 어려워. 자, 다음 문제 14.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로 틀린. 시기란 근거. 한국신민서사. 그렇지? 한국신민서사. 그리고 앞에 뭐 근로보국대라는 것도 있는데 근로보국대는 1941년. 여성을 노동에 데려가는 거. 일종의 여성 징용. 그 근로보국대라는 거죠. 41년에 있었던 거예요. 한국신민서사는 37년이고. 여하튼 그 민족말살 통치기 모습으로 옳지 않는 것. 1. 미국 공출에 시달리는 농민의 모습을 볼 수 있다. 2. 몸빼옷을 입고 노동에 참여하는 근로자. 3. 일본어만 사용하는 국민학생. 4. 농촌진흥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일본 관리. 되는가? 안 되는 게 몇 번이야? 응? 4번. 농촌진흥운동 1932년이야. 그치? 저 지문은 37년 중일전쟁 이후 상황들이고. 예. 그래서 틀려. 그래서 1, 2, 3은 37년 민족말살 통치 상징인 37년 이후 상황이고 4번 문항은 1930년대 초반이야. 32년. 그래서 틀려. 다음 문제 15. 다음 글에 나타난 시기 사실로 적절한. 다음 글에 나타난 시기란 이게 주어진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이게 빨리 쳐다봐갖고 어느 시기인지 시기 그랬으니까 찾아갈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병참기지화. 그렇지? 병참기지화 정책. 한반도를 병사들과 군사물자의 기지로. 왜? 중일전쟁 해야 되니까. 얘기지. 주로 민족말살에 관한 얘기야. 자, 그에 합당한 갑, 쌀을 수탈하기 위해서 토지조사 사업을 했다. 몇 년대야? 10년대요? 20년대. 토지조사 2번 있다고 그랬잖아. 대한제국도 토지조사 하죠? 그렇지? 1899년에 양지암이라는 걸 세워서. 왜? 지게발급을 위해서. 대한제국도 했어. 1899년에. 그래서 1901년에 지게발급 사업을 한다고. 토지조사의 결과로. 일제는 1910년대 토지가 얼마나 있나 조사나 해보자야. 왜? 나중에 뺏어가야 되니까. 왜? 20년대는 또 토지조사를 해. 그런데 포커스가 달라. 뭐요? 쌀 농사 짓는 데를 조사하는 거야. 예? 쌀 빼가는 게 목적이니까. 쌀을 수탈하기 위해서 토지조사를 했다. 20년대야. 이걸 연도로 낼걸. 그럼 죄다 틀리던데. 그 전에 어디 한번 냈던 적 있는데. 기억 안 나요. 을 일본인으로 동화시키기 위해서 조선화 과목을 폐지했다. 되는가? 되죠? 병 대륙 침략을 위해서 한반도 북부에 군수공장을 세웠다. 흥남 질소비료공장 이런 거. 군수중화공장, 관북, 함경도 일원에 특히 지하자원이 많은. 되죠? 정은 일본인과 동등한 권리를 up겨서 자치운동을 시작했다. 몇 년대? 20년대. 자치론, 춘원이광수로 유명한. 그렇지? 그래서 갑정은 20년대 얘기야. 을병이 민족말살 통치. 을병이를 찾아라. 3번. 자, 다음 16번. 일제가 다음과 같은 것을 공포하는 시기 사회현상으로 틀린. 조선 사상범 보호관찰령. 그리고 조선중앙정부위원회. 시국대응 전선, 전선은 전조선. 사상보국연맹. 조선사삼령 예방구급령. 쉽게 가면 이게 어느 때야?
30년대 말. 그렇지. 30년대 말 40년대. 이렇다고. 조선 사상범을 잘 감시하겠다. 이게 말은 보지만 감시하겠다. 36년에. 왜? 일본 놈이 조만간 전쟁할 거거든. 뭐 하기 직전이야? 중일전쟁하기 직전에. 중일전쟁하라고 바빠 죽겠는데 국내에서 조선놈들이 독립운동하면 골치 아프잖아. 그럴 개연성 있는 애들을 요시찰 대상으로 감시하겠다는 얘기야. 예? 말만 보양, 실제는 감시야. 그러면서 그걸 관리하는 부서를 줬다. 뭐? 조선중앙정보위원회 37년. 그 소리야. 보호관찰령에 간 감시위원회를 줬다. 이게. 그러면서 이 일본의 아부하는 놈들을 모았어. 시국 대응, 지금 시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 조선민의 사상을 하나로 합치게 한 사상보국연맹 38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인천 김성수 이런 놈들이 친일하는 거야. 여기에 가입돼가지고. 그랬다가 행동으로 옮기시는 거지. 조선 사상범 예방구금령. 여하튼 구금을 했어. 41년에. 왜? 얘는 그냥 놔두면 뭐 할 것 같아? 독립운동할 것 같으니까 미리 경찰서 주장에 가둔 거예요. 41년에. 독립운동 했다는 얘기 아니라 할 것 같다는 얘기야. 이상한 놈들이지. 그렇게 쭉 이어지는 얘기야. 그러니까 쉬운 배경으로 중일전쟁 이후에 이 본격적으로 중국과 전쟁을 해서 조선 통제야. 민족말세. 그 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얘기야. 1. 조선인에게 참정권 부여할 것처럼 선전, 민족운동을 분열시키고자 하였다. 뭐요? 민족 분열 통치라는 거지. 20년대. 30년대 후반, 40년대하고는 전혀 관계없어. 2. 국가 총동원법을 제정, 인적, 물적 수탈을 자행하였다. 그렇지. 이건 38년. 미나미 총독이라는 놈이 이런 짓을. 3. 일본식으로 성씨와 이름을 유명한 창씨개명. 그렇지. 4. 산미증치계획을 재개하였다. 이게 40년이야. 이게. 그러니까 1차 산미증치계획은 20년에서 25년 토지조사. 그리고 26년에서 35년까지는 2차 본격적으로 산미증식이야. 예. 근데 34년에 중단이 되지. 예. 다시 재개를 해. 그게 40년에서 50년까지. 그렇다고. 근데 45년에 끝나서 그렇지. 그래서 산미증식계획 재개하는 건 40년. 왜? 계속 수탈은 해가야 되니까. 그래서 시기적으로 안 맞는 건 1번. 1번은 1920년대 상황이에요. 예. 민족 분열 통치. 자, 17번. 다음 자료와 같은 모습으로. 첫 번째 있는 건 뭐 하는 장면이라고? 응? 한국신민서사 암송하는 거. 그렇지? 우리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뭐 이런 것처럼. 오른쪽은 옛날 글씨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 아까 나왔던 얘기인데. 뭐 국민 총력 조선 연맹. 1940년에. 왜? 중국하고 한참 전투를 하니까 뭉쳐서 전쟁에 나와라. 뭐 이런 게 배경이야. 자, 소위 민족말살 통치기 얘기야. 그 시기 사실 1. 분화로도 운동, 한글 보급운동을 펼쳤다. 20년대. 문맹 퇴치운동의 일환이지. 연도는 30년까지 가는데 20년대 운동으로 본다고 그랬어. 조선일보 29년부터 34년. 동아일보 31년부터 34년. 이런데 20년대 운동으로 본다. 이거지. 2. 내세는 있다이라고 그러는데 내선, 일본과 선, 조선은 일체, 한몸. 내선 일체론을 표방, 일선 동조를 주장했다. 일본과 조선은 같은 조정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우리 일본이 중국과 전쟁하니까 너희도 나와라. 이 얘기지. 민족말살통치. 3. 회사령을 공포. 이건 몇 년대? 10년대. 이 문화통치 20년대. 그렇지. 그래서 30년대 말 40년대에 해당하는 건 뭐? 2번 문항. 또 내세에 있다. 해갖고. 다음 18번. 다음은 1910년 국내에 활약한 단체다. 밑줄 친 부분과 동일한 노선을 지향한 단체가 아닌 것. 임병찬 등 전직 의병장 출신이 고종의 비밀명령을 받아서 결성한 단체. 이 단체가 뭐야? 독립의금부. 어디서 만들었어? 내가 원래 이렇게 내려고 했었어. 이게 누구 제자요? 최익현. 최익현이가 주 활동 무대가 어디요? 전라도. 그 제자면 전라도지. 경상도 놈이 전라도 가서 왜 오러 다니겠어? 힘들어 죽겠는데?
날도 춥고 콜레라 걸려. 뭐 임병천 전라도 사람이야. 전라도 일원에서 만든 거예요. 전라도 일원에서. 그럼 대한광복회는 경상도. 그렇지? 대구. 원래 울산 사람인데 대구. 임병천은 전직 의병장 출신이 고종의 비밀명령을 받아 결성된 단체로 군대식으로 조직하였고 대한제국 부활을 목적으로 복벽주의를 들고 나왔다. 독립의금부. 그렇지? 복벽주의라는 게 복벽주의. 밑줄 친 부분과 동일한 노선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복벽주의, 전제군 주제 부활. 다른 말로 대한제국 부활을 꿈꾸는 거야. 누구? 의병장 계열사, 유생들. 민단조합, 13도의군, 대한광복회, 대한독립단. 저 중에 전혀 관계없는 단체가 있어. 어디? 대한광복회. 이건 뭐 양정고등학교 나온 근대 서양학문 배운 박상진이가 주도하는 거야. 뭐요? 입헌 공화제의 지향이야. 나머지는 다 복벽주의야. 나머지는 다 의병장들이 만든 거야. 다. 예?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없는데 민단조합은 저 문경세제에 있는 양반들이. 경상도 문경세 쪽에 사는 양반들 중심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예? 13도 의군은 들어봤잖아. 누구? 여기 충북 제천에 계셨던 이항로의 수제자. 누구요? 유인석. 충북 제천에. 이항로 계열이야. 당연히 의병장, 유생. 그러니까 복벽주의지. 어디서? 블라디보스토크로 가갖고. 블라디보스토크로 가갖고 만들었어. 이때 이상서이가 참여했지. 예? 대한독립단은 서간도에서 만든 거야. 별 필요 없고. 여하튼 다 복벽주의. 의병장 출신 사람들이 만든 거야. 전제군지를 꿈꾸면서 의병장 출신 사람들이. 대한광복회만 아니야. 대한광복회만. 근대 서양학문 배운 애야. 박상진이라는. 틀린 건, 성격적으로 틀린 건 3번. 예. 다음 문제 19. 기르네. 문제 읽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단체. 저 단체가 어디야? 응? 일제가 경영하는 광산 우편마다 습격, 자금을 모으고 군자금, 부의 협력하고 말 안 들으면 뭐 처단하고 그래서 장성원이라는 경상도 도지사도 죽이고 뭐 이런다고 그랬지. 대한광복회. 그래서 이 대한광복회는 뭐가 있다고? 처벌부서가 있어. 그걸 뭐라고 그래? 형벌을 행동으로 옮기다. 행형부. 예, 체기중위가 담당하는데 자, 아주 특이한 조직이야. 대한광복회. 애국계몽단체인데 의병조직과 결합되어 있는 자, 1. 국권을 회복, 대한제국 부활할 계획을 즉 복벽주의 가지고 있으며 국권 반환 요구서를 보냈다. 어디요? 독립의금부. 임병천이. 이 만주의 지부를 두었고 공화제 국가 건설을 꿈꿨고 군대와 무기를 마련, 자금 모금 활동을 펴기도 하였다. 이게 뭐요? 대한광복회. 3. 경상도 윤상태, 서성인, 이시영 등 유생들이 시모임을 가장 조직된 단체로 단군 숭배, 국권 회복을 꿈꿨다. 이게 뭐예요? 박상진이가 여기에 참여했다고. 대구에서 이 단체를 만들었어. 애국계몽단체야. 그런데 보니까 체계 중에 무장단체가 조직하다 있더란 말이야. 그러니까 합치자. 그래서 뭐 1915년 7월에 합쳤다고. 그 합친 걸 뭐라고 한다고? 대한광복회라고 부르는 거야. 예? 그래서 이 3번 단체는 어디야? 조선국권 회복단이란데. 조선국권 회복단. 조선 국가의 권리를 회복하자. 애국계몽단체. 4. 평양 숭실학교 학생과 지금 서울로 왔지. 평양 숭실학교가 지금 서울로 내려왔죠. 숭실대 얘기하는 거야 이게. 평양에 있던 거예요. 기독교 청년들이 YMC 중심에 대해서 조직한 항일 비밀교섭체 하와이의 재조선 국민단 박용만이라는 사람이 하와이 대조선 국민단 및 간도의 독립운동단체와 연락하면서 군자금 모금 무기 구입 활동을 했다. 조선 국민회라는 조직이 있어. 장인환이라는 사람. 조선 국민회라는 조직인데 크게 중요하진 않아. 이게 답이 될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칸 채우려고 넣었어. 중요한 건 2번 대한광복회. 그치? 대한광복회. 1910년대 가장 상징적인 비밀겠어요. 다음 20번. 다음의 두 단체의 공통점. 첫 번째 단체는 백오인 사건 나왔어. 신민회. 두 번째 단체는 박상진 대한광복회. 저 신민회는 애국계몽 계열이지. 박상진의 단체는 애국계몽과 의병조직이 결합되어 있는 단체고 공통사항을 찾으래.
기역, 공화제 정부를 꿈꿨다. 되는가? 되지. 신민회의 영향하에. 그렇죠. 1907년 최초로 공화제를 들고 나오는 게 비밀결사 신민회야. 그 뒤는 거의 대부분이 공화제야. 니은 독립군 양성을 추진하였다. 공통점 찾기야. 독립군 양성을 추진하였다. 되는가? 되지. 왜? 저 대한광복회는 남북만주의 사관학교 건립, 즉 군관학교, 사관학교 건립 책임자를 누굴 보냈다고? 김자진 했다고. 그러면 신민회는 독립군 양성을 추진하였다. 뭐가 있어? 1910년 뭐가 있어? 독립운동 기지건설 노력. 그렇지? 독립운동 기지건설 노력이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역시 얘네들도 군관학교를 세우자 했고 독립군 양성을 꿈꿨어.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활동에 의해서 어디? 서간도에 뭐가 등장한다고? 신흥강습소, 신흥학교가 등장해. 그리고 북간도에는 뭐가 나타나고? 여기 충북 진천 사람. 이상설의 뭐? 밀산 군관학교라는 게 나와. 밀산 군관학교라는 게 나와. 신민회 회원회에서. 독립군 양성에 관한 얘기야. 그래서 공통점이야. 디귿 국권 반환 요구서. 이건 누구라고? 국권 반환 요구서가 독립의군부. 독립의군부. 대한광복회로 들었어. 독립의군부. 리을 총독 암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였다. 총독 암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이건 이런 시도 사실이 있어.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이건 몰라도 되는 사람이고 그런데 그런 사실이 있으니까 이거를 누구한테 갖다 붙이느냐? 이미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누구한테 붙인다고? 그래서 신민회를 강제 해산시키는 걸 초래하잖아. 누구? 안중근의 육충동생인 안명근 안학사건이라고 그래서. 그렇지? 예, 총독 암살 미수 사건이야. 그러니까 저 지문에 나와 있는 책은 전혀 관계없어. 해당되는 건 기역관이에요. 공통요소에 해당되는 거 경리은 공통점이래. 다음 21. 다음은 어느 독립선언서의 내용이다. 이에 대해서. 독립선언서. 저 독립선언서가 뭐야? 대한독립선언문. 그렇지? 그래서 독립선언은 이제 특이하게 뭐 독립군화 끝에 육탄열전 이래. 일명 모독립선언서. 작성자 조수왕. 어디서? 어디서 한 거야 이게? 만주 길림에서. 북한도 죠. 만주 길림에서. 대종교 신자 39명이. 만주 길림에서. 자, 설명. 국외 활동 중인 독립운동가 39명의 명의로 작성되었다. 그렇지? 대종교 신자인. 되네. 이 3.1 독립선언서, 일명 기미독립선언서의 영향을 받았다. 기미독립선언서보다 앞에야. 이거는. 그래서 얘는 양력으로 따지면 1919년 2월 1일 날이야. 한 달 전이야. 한 달 전. 3. 상해에서 수립된 임시정부가 선언을 주도했다. 이건 더 택도 없어. 임정은 4월이야. 4. 학생들이 중심이 된 자작회. 이 자작회는 뭐야? 1922년이야. 연희전문, 연세대학교 염태진이라는 학생이 방학을 맞이해서 1922년 1월 달에 종로 네거리에서 DIY 운동을 해. 자작상에. 자작회 하는 거야. 아줌마들도 토산품 필요 없고. 전혀 관계없어. 해당되는 건 1번 문항 하나. 다음 22. 요거까지만 하고 시작. 다음 청원서를 제출한 인물. 미국 대통령 각하. 대한인국민회. 대한인국민회가 어디 있는 거야? 미국에 있는 거죠. 끝에 보시면 한국을 국제연맹 통치. 누구예요, 이 사람? 이승만. 국제연맹 위임 통치 청원서라고 그러지. 미국이나 국제연맹이 한반도를 5년에서 10년 정도 관리를 해달라. 그러고 난 뒤 자주독립국가를 만들어달라. 내용이 이거야. 이승만을 찾아서요. 1. 연해주 대한광복군 정부의 정통령으로 활약하였다. 연해주 대한광복군 정부의 정통령으로 활약하였다. 이건 약간 좀 애매하다. 추대되었다 이래 정확한데. 활약은 못했어. 좋게 활약하였다 하는데 활약은 못했어. 왜? 만들어진 지 3개월 만에 이거 없어져. 이 단체가. 근데 3개월 됐는데 무슨 활약을 해. 하여튼 그래. 하놓고 보니까 그러네. 대한광복군 정부의 정통령으로 추대됐다. 누구야? 이상설. 충북 진천 사람. 이상설. 누가 추대했냐? 이동희가.
이 천의당 시화라는 시평론집을 썼고 고대서 연구에 관심을 뒀다. 이 사람 호가 천의당이라는 호도 있다고. 그러니까 다재다당한 능력이 있어. 누구요? 신채호. 3. 구라파, 즉 유럽, 미국, 구미위원부에서 미국 정부를 상대로 외교활동을 폈다. 그래서 워싱턴 의원의 지부장이지. 누구요? 이승만. 우남이라는 호를 갖고 있는데. 4. 교육과 산업 등 민족의 실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게 뭐예요? 실력 양성운동이지. 대표적인 인물. 안창호. 실력 양성은 일명 개주론 안창호. 그래서 이승만하고 관련된 사항은 3번 문항. 예, 이승만은 얘기야. 쳤다가 23번부터 할게요.